저는 박성호입니다. 네, 올해 75살이죠. 40년간 교사로 살았습니다. 작년 겨울 정년퇴임식 날이었습니다. 학교 강당이 온통 꽃다발과 축하 현수막으로 가득했어요. 제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죠. 박성호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감사패를 건네주시더군요. 4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인사를 했어요. 이제 대학 교수가 된 아이였죠.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는 달랐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막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으니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앞으로 뭐하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40년간 매일 반복했던 일상이 사라지니 허전했어요. 마치 바다 위에 혼자 떠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때 문득 책상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인지 열어보고 싶어졌어요. 서랍을 당기니 먼지가 살짝 날렸습니다. 그 안에 있던 건 아내의 편지였어요. 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말이에요. 편지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항상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네요. 가끔은 힘을 빼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어보면 어떨까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내가 살아생전에 늘 하던 말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은퇴한 노인의 삶인가 하고 말이에요. 이틀 뒤 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녀석이라 평소에 바빠서 자주 보지 못했거든요. 아버지, 혼자 계시니 많이 적적하시죠? 적적하긴 뭘 적적해. 이제 좀 조용해서 좋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자식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었거든요. 아버지, 실버타운 한번 알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순간 기분이 나빠졌어요. 실버타운이라니요. 늙은이들 모아두는 곳 아닌가요? 실버타운? 그게 뭔 소리야? 요즘 실버타운은 정말 좋아졌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난 아직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왜 날 그런데 보내려고 하는 거야?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버려지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 주말 해외에 살고 있는 딸 지은이가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실버타운 이야기 나왔다면서요? 역시 형제끼리 미리 상의했나 봅니다. 지은아, 너도 아빠를 그런데 보내려고 하는 거야? 아니에요, 아빠. 아빠가 더 행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요즘 실버타운은 정말 좋아졌어요.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자존심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혼자 있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그 실버타운 말이야. 한번 구경이라도 가볼까? 정말요? 좋은 곳 알아봐뒀거든요. 잠시만 체험해보는 거야.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나올 거고. 실버타운에 도착한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건물부터 놀라웠어요. 낡은 양로원 같은 곳을 상상했는데 마치 고급 호텔 같았습니다. 로비에는 분수대도 있고 벽에는 그림도 걸려 있더군요.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내밀어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댄스를 추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신나게 말이에요. 어리둥절했어요. 저녁 무렵 웰컴 파티가 있었습니다. 입주민들을 보니 또 한 번 충격이었어요. 모두들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쪽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아한 할머니 한 분이 피아노를 치고 계셨습니다. 손놀림이 무척 능숙했어요. 저분이 윤경자 선생님이세요. 음대 출신이시거든요. 윤경자라는 분은 이른이 넘어 보이는데도 자세가 반듯했어요. 피아노 치는 모습이 참 우아했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서 생각해봤어요. 댄스를 추고 피아노를 치고 화려하게 차려입고 뭔가 어색했어요. 나이에 맞지 않는 과시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저들이 정말 행복한 건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는 건지 말이에요. 입주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적응이 쉽지 않더군요. 아침마다 방송이 나왔어요. 입주민 여러분, 오늘 오후 2시에는 노래교실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너무 규칙적이었어요. 마치 학교 같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 따라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점심때 김철수라는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어요. 오늘 오후 탁구 치러 오세요. 재미있어요. 탁구장에 가니 생각보다 진지한 분위기였어요. 경기를 하는데 판정을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분명히 아웃이었어요. 아닙니다. 인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안 하겠습니다. 제가 라켓을 내려놓자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그 다음에 입주민 회의가 있었어요. 다음 달 행사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합창 공연은 어떨까요?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저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너무 거창하게 할 필요 있나요? 나이도 있는데 젊은 사람들처럼 무대에 올라가는 게 맞나 싶어서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윤경자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교장 선생님 같으시네요. 항상 신중하고 원칙적이시군요. 교장 선생님이라고요? 저는 평교사였는데 무시하는 건 아닐까 싶어 기분이 나빠졌어요. 전 교장이 아니라 평교사였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너무 위험 있어 보여서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어요. 여기는 제게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입주 한 달이 지나갈 무렵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서예 시간에 오세요. 아니요, 전 괜찮습니다. 직원들이 권유했지만 거절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했거든요. 그런 생활이 계속되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다시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까스로 비상벨을 눌렀어요.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구급차로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스트레스성 고혈압이라고 하더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혼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고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입주민들이 제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김철수 씨가 과일을 들고 찾아왔어요. 선생님, 이거 집사람이 깎은 사과예요. 드세요. 정성이 느껴졌어요. 민망했습니다. 윤경자 씨도 찾아왔어요. 이거 제가 끓인 미역국이에요. 소화에 좋을 거예요.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니 짠맛이 딱 좋았어요. 집에서 먹던 아내 손맛과 비슷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여보, 당신 혼자 강한 척 말고 함께 웃으세요. 혼자 강한 척하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일까요? 제가 고집 피웠던 자존심이 오히려 저를 더 외롭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몸이 회복된 후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더 이상 혼자만의 시간을 고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철수 씨에게 찾아갔어요. 저기 탁구 동호회에 가입하고 싶은데요. 김철수 씨 얼굴이 환해졌어요. 탁구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어요. 공이 생각대로 안 갔지만 점점 재미가 났습니다. 윤경자 씨와는 합창단에서 만나게 됐어요. 박 선생님도 합창단에 들어오셨네요. 목소리가 좋으실 것 같은데요. 연습이 시작됐어요. 여러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지니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졌습니다. 신기했어요. 선생님, 목소리 정말 좋으시네요. 윤경자 씨가 칭찬해 주셨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니 변화가 느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탁구 시간이 기다려지고 합창 연습도 즐거웠어요. 무엇보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교사 시절 에피소드를 들려주면 모두들 재미있어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가 항상 가르치는 입장이었는데 여기서는 배우는 입장이 된 거였어요. 새로운 걸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것도 괜찮구나 싶었어요. 윤경자 씨와는 특히 자주 대화하게 됐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어요? 자식들이 권해서요.
처음엔 정말 싫었는데 지금은 글쎄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이상한 곳에 왔다 싶었거든요. 마음이 통했어요. 한 달이 더 지나고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을 때였어요. 민수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많이 좋아 보이세요.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이제 집에 다시 들어오시는 건 어떠세요? 순간 당황했어요. 집에 들어가라고? 네, 아버지가 적응을 잘 하신 것 같으니까 이제 집에서도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혼란스러웠어요. 처음엔 이곳에 오기 싫어했는데 지금은 떠나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말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다음 날 윤경자 씨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오늘 표정이 안 좋으세요. 민수가 집으로 돌아오라고 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엔 여기 오기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윤경자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께서 결정하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선생님이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누군가의 결정에 따라 살아왔거든요. 이틀을 더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런 일상이 소중하게 느껴지더군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여기가 나의 선택이야. 네. 그럼 계속 계실 거예요? 응. 여기가 내 집이야. 처음으로 제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어요. 드디어 합창단 공연 날이 왔어요. 한 달간 열심히 연습한 무대였습니다. 공연장에 가니 가족들이 와 있었어요. 민수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까지 말이에요. 아버지, 공연 보러 왔어요. 무대에 오르기 전 아내의 편지를 가슴 주머니에 넣었어요. 함께 무대에 서는 기분이었거든요. 무대 조명이 켜졌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가족들도 보였어요. 지휘자가 손을 올렸어요.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신기했어요. 각자 다른 사람들인데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지더군요. 마치 한 가족 같았어요. 노래가 끝나자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행복했어요. 공연이 끝나고 가족들이 무대로 올라왔어요. 아버지, 정말 멋있었어요. 할아버지 목소리 너무 좋아요. 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더군요.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응, 행복해.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방에서 아내의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당신 혼자 강한 척 말고 함께 웃으세요. 이제야 아내의 말뜻을 알 것 같았어요. 혼자 강한 척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진짜 강함이었던 거죠. 노후라는 게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새로이 피어나는 계절이었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가족이 생겼어요. 7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니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네요. 노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이곳에서 배웠거든요. 실버타운이 항상 나쁜 곳은 아니에요. 각자의 필요에 의한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